안녕하세요. 네. 심리학 이슈로 답하다라는 책을 계속 추천해드리면서 그 내용을 잠깐 또 설명해주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에는 아빠들이, 또 남편들이, 또 남성들이 꼭 알아야 될 것, 혹은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것들 있죠. 술, 담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행동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담아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들은 남편이나 아들이나 또, 주변에 남성분들한테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그 책으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담배 심리학입니다. 이 책에는 2편에 챕터 2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담배는 실제로 마약과 요즘에 같이 설명하죠. 그래서 머릿속에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도 있고, 요즘에는 자극에 대한 중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파민에 대한 설명이 워낙 많이 나오죠. 어, 근데 이 책은 벌써 이미 9년 전, 10년 전에 이렇게 담배 심리학이나 마약, 그 다음에 지금 도파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이미 했던 책이고, 그만큼 이 책은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담배 심리학의 담배 파트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담배나 마약이나 도파민, 뇌의 도파민 중독 때문에 끊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마약 1위부터 15위까지를 봤을 때 11위가 대마입니다. 대마. 그런데 그 마약들을 다 뚫고 쭉 뚫고 3위에 뭐가 올라가 있냐면 바로 타바코, 그러니까 담배 중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담배다. 그래서 담배 끊는 사람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끊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일 사실 생리적으로 제일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거 1위는 사실은 약물 치료가 맞습니다. 이게 재작년 2022년도 12월 달까지는 챔픽스라는 약이 되게 잘 쓰였고 효과가 높았는데, 이게 두통을 유발하고 좀 센 약이라 가지고 식약처에서 요거를 중단을 했죠. 중단했다는 얘기는 이제 차단했죠. 이게 우리가 백신 화이자라는 백신을 맞았죠. 화이자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약들이 있습니다. 비아그라도 있고 또 이런 챔픽스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금연약. 그런데 이 챔픽스 약을 이제 중단되었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레니클린이라는 약, 성분명을 써드릴게요.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바레니클린 약은 각 지역의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금연약을 좀 추천받고 싶어서, 금연약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전화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어느 병원, 어느 치과, 이게 중요합니다. 치과는 좀 마음이 편하죠. 뭐 남편을 데리고 가거나 또 나도 병원 가는 것보다는 그냥 치과 가가지고 처방받을 수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플을 알려줍니다. 내 메시지로 어플을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대부분 해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내 동네를 치면 그 동네에 그 바레니클린, 이 금연약을 처방하는 그 치과 병원이 쭉 뜹니다. 그 중에 내가 제일 가까운 곳에 가면 되죠. 단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은, 청소년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이걸 받을 수 있나요? 네, 처방은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심각하고 몸 크기, 덩치, 몸무게 이런 걸 다 봐서 그래도 처방할 수 있으면은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만약에 왜소하고 좀 키가 조금 작고 좀 허약하고 그러면은 처방이 좀 안 될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의사들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약이 아이들 발달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의사분들은 처방 안 하고, 진짜 심각하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면 당연히 처방을 의사분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은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 책에서는 그러면 약만 먹으면 진짜 끊을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의 유혹 때문에 계속 또 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담배를 계속해서 찾게 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냄새에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 손가락에 대한 기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세 개는 담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자극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강기 만족.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실 엄마와 처음에 접촉 지점이 뭐냐면 엄마 모유를 통해서 입으로 석션을 해가지고 사실은 모유를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걸 구강기라고 합니다. 오럴 스테이지라는 구강기라고 하는데, 그만큼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실은 자기의 만족감을 갖는 게 구강 만족감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모유를 잘 못 먹은 아이들이 사실은 크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예측까지 하냐면, 구강의 만족이 안 됐으니까 구강의 만족을 하려고 하는 자극들을 많이 찾게 돼요. 어, 입으로 넣는 만족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껌, 그 다음에 뭐 추파추스 같은 사탕, 과자 이런 거 계속 입에 대한 만족감을 찾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억제 호르몬, 식욕 촉진 호르몬, 이런 렙틴, 그렐린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구강의 만족감을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입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그 자체가 계속 입에 만족감을 찾게 만드는 익숙함 때문에 계속 뭐 입에 자꾸 뭘 갖다 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제가 되게 할 얘기 많지만 구강의 만족감에 대해서 책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구강의 만족감 여기까지 좀 얘기할게요. 두 번째, 냄새는 후각망울이라는 olfactory bulb는 후각망울 냄새 파트가 익숙하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담배 피는 냄새만 딱 맡아도 바로 담배 피우고 싶게 만드는 도파민이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로부터 탈출해야 되죠. 냄새가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로부터 좀 많이 좀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각과 공간에 대한 이 냄새의 탈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주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을 보거나 아니면 담배 피는 공간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공간에서 폈었고, 그렇게 저 사람처럼 폈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실제로 느낌까지 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런 시각적인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가 감각을 느낄 수 있냐, 그 말이 되냐? 네. 우리가 라면 같은 경우에도 글자에 매울 신자를 보고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글자는 시각적으로 단순하게 매울 신자지만 우리는 맵다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맵다라는 감각을 떠올립니다. 이전에 그런 미각을 느꼈었으니까. 그게 이제 섬엽이라는 영역에서 인슐라라는 뇌에서 작동을 하는데, 어쨌든 시각적인 부분도 내가 담배 피는 사람들을 잘 보려고 하지 않아야 되고, 또 혹시나 보더라도 바로 외면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담배 피는 공간,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것도 회피하고 피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적어드렸는데요. 인간은 태어나서 4개월 이후부터 시각, 청각적으로 엄마 목소리, 엄마라는 대상을 조금씩 보이게, 들리게 되면서 이제 교감을 나누는 거지, 실제로는 그 4개월 이전부터 갓난 애기들은 뭐 하냐? 오직 냄새로 파악합니다. 그만큼 냄새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감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담배 피는 냄새 맡으면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시각도 1년 단위마다 아이들은 태어나서 0.2씩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세 정도가 되어야 성인의 눈 1.0에서 1.2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뭔가 제대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도 트이는 건데, 어쨌든 그게 중심이 아니고 4개월 이전에 인간은 태어나서 뭐 어떤 감각을 제일 많이 쓰냐? 바로 냄새다. 근데 이 냄새가 평생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자극을 빨리 받는 것들이고, 그리고 기억을 작용을 제일 빨리 합니다. 우리 코에는 수용체가 10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용체는 1000개인데 오히려 이 냄새를 맡고 머리에서 인지를 해서 이거 어떤 냄새였는데? 라고 기억하는 거는 1000개에서 4000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만큼 단순 수용체 감각 개념보다 우리 머리가 하는 활동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극이 제일 센 거예요, 냄새. 냄새를 진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담배 냄새를 피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내가 코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냄새를 의도적으로 맡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사과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코 아래에다가 계속 좀 바르는 연습,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손가락이 기억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왜? 그 시간, 점심 먹고 나면 맨날 담배를 폈기 때문에 이 말초신경, 우리가 예를 들면 전화번호 계속 누르다 보면요, 내가 생각을 하고 전화번호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르고 있을 때가 있죠. 그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만큼 뭐 예를 들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상황이 되면 골프를 치는 행동을 하게 돼요. 이거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작용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몸이 기억한다. 그래서 책이 있습니다.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심리학책.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 몸, 근육, 그 다음에 이런 말초신경은 다 기억을 머리를 통해서 바로 즉각적 기억 반응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손가락에 담배를 놓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손가락에 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담배를 쥐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볼펜을 쳐서 뭔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글씨를 쓴다든가 뭔가가 손가락으로 잡아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초신경의 반응들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제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 제발 책을 읽고 또 이거를 또 책을 선물해서 같이 읽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